동의보감은 한의학의 백과사전에 해당하죠. 동의보감은 한방 피부과학 전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각 피부 질환에 대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각 피부 질환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개략적인 교훈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동의보감 외형편에 보면 은진이라는 질환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은진이 바로 요즘 말하는 두드러기에 해당하는 질환인데요. 은진은 대부분 비에 속한다. 은은이 피부 사이에 드러나기 때문에 은진이라고 한다. 은진이 돋으면 많이 가려운데 간혹 감각이 없을 때도 있다. 풍, 열, 습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색이 붉은 것은 화가 함께 있는 것이다. 진은 붉은 사마귀와 같은 것이 은은하게 피부의 겉에 드러나는 것이다. 가렵기만 하고 전혀 붓거나 아프지 않은 것을 은진이라고 한다. 봄에 생기는 것이 가장 중하니 온독이라고 하고 승마 갈근탕 처방은 상한문에 나오는데 우방자, 현계, 방풍을 넣어야 한다. 피부에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혈관으로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가 진피조직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피부가 모기 물린 듯이 혹은 이제 더 넓게 부풀어 오르는 것, 이런 팽진이 두드러기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습진, 아토피 피부염, 이런 질환과 같이 피부의 염증이 피부 표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표피 아래층 진피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은하게 피부 사이에 드러나는 것을 은진, 두드러기라고 명칭한 것이죠. 가렵고 팽진이 심하거나 맥관 부종으로 이어지면 감각이 뻑뻑하고 없거나 감각이 무디거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가렵기는 하지만 피부의 표층의 염증 반응으로 인한 다른 피부 질환하고는 다르게 이제 붓고 열이 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은진, 곧 두드러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진은 대부분 비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즉 이제 소화기의 이상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아주 주의 깊게 볼 만한 구절이죠. 여기까지는 두드러기의 발생 양상, 원인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두드러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진에는 붉은 것과 흰 것이 있다. 붉은 은진은 양에 속함으로 서늘한 것을 만나면 사라지고, 흰 은진은 음에 속함으로 따뜻한 것을 만나면 사라진다. 붉은 은진에는 호마산을 써야 하고, 흰 은진에는 두문에 나오는 소풍산 처방을 써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두드러기의 관리법에 대한 티칭은 팽진 부위에 냉찜질을 해라 하죠. 그러면 가려움이 진정된다고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몸이 냉해지거나 오한이 들면서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후 두드러기와 같은 이제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두드러기가 그러한데요. 즉 이제 환자의 체질, 두드러기의 상태와 원인에 따라 관리, 치료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동의보감에서 바라보는 두드러기 치료의 핵심이죠. 동의보감에서 보는 두드러기, 우선 소화기의 이상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성 두드러기 대부분의 경우 상한 음식이나 혹은 특정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두드러기 치료법에 대한 관점인데, 냉찜질, 찬 성질의 약으로 해소되는 두드러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따뜻한 찜질이나 처방으로 호전되는 두드러기가 있기도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법을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로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에 따라, 체질에 따라, 발병 원인에 따라, 면역 기능의 상태에 따라,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진단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이 동의보감에서 바라보는 두드러기의 요점입니다. 동의보감 바로 알기, 두드러기 치료법이 누구에게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체질에 따라, 증상에 따라, 원인에 따라, 그리고 그에 적절한 진단에 따라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